중학교 3학년 생물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196쪽 수정되어 개최가 되기까지 과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학년 7반, 5반, 1반, 6반 친구들은 저랑 생식세포 분열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다음 주에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기 부분은 쌤이 좀 직접 여러분 보면서 수업을 하고 싶어서 여기 오늘은 수정부터 개체 발생까지 먼저 보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생식세포 분열은 선생님이 같이 하고 싶은 욕심에 이걸 먼저 지금 하게 됐어요.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같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또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는 친구들은 어떨까?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가 살면서 되게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도 되게 다양한 경험을 원하지 않는 경험이었겠지만 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럴 때 또 우리가 평범한 일상, 반복되는 좀 지겹다고 생각했던 일상,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느끼게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 있는 경우 우리 친구들이 또 얼마나 답답할까, 염려와 또 걱정과 이런 마음들을 좀 더 무겁게 가지고 오늘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내용은 되게 미래지향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배울 내용이.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온라인 수업도 얼굴 보지 못하고 하는 수업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녹음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패들렛이랑 또 퀴즈 통해서 여러분 수업한 거 피드백 하고 있으니까 꼭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정되어 개최가 되기까지 교과서 같이 펴시고요. 또 필기를 좀 해주시고 지난번처럼 그렇게 패들렛 올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1차 모사 보는데도 또 오늘 수업하는 내용에 문제가 나온 게 있으니까 같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목표는 수정란부터 개체가 발생하는 과정을 이제 볼 거고요. 모형으로 굳이 표현하는 거는 생략하고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6쪽에 보시면 이걸 잠깐 들어갔던 반도 있는데, 수정 과정에서 정자랑 난자 역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수정되는 되고서 이제 개체가 되기까지 과정도 순서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림에서 보이듯이 정자의 구조와 난자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상으로는 크기가 비슷해 보이지만 정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 중에서 가장 작은 세포에 속하고요. 난자는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포 중에 가장 큰 세포에 속합니다. 크기 차이는 되게 현저하게 드러나고요. 질문했던 반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10마이크로미터라는 단위를 잘 모른다 그래서 설명을 하다가 수업이 끝난 반도 있었어요. 이 마이크로미터의 단위는 길이의 단위입니다. 그냥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 부분은 잠시만요. 네. 10마이크로미터면 그 길이의 단위가 우리 센티미터, 뭐 미터, 이런 킬로미터 이런 큰 길이의 눈에 보이는 단위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단위는 우리가 마이크로미터 또는 밀리미터보다 더 작은 단위 쓸 때, 또는 피코미터, 옹스트럼 이런 단위를 씁니다. 이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입니다. 네, 굉장히 작은 단위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좀 자세한 거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정자 같은 경우는 꼬리가 있어요. 활동성이 있죠. 이걸 하나의 이제 편모라고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보시다시피 머리 부분에 있습니다. 머리 부분에 핵이 있고, 난자 같은 경우도 가운데 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난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포질이 있고, 이 안에 되게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정자와 낭자의 크기 차이가 왜 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말았었는데, 아직 안 한 만도 있고, 그걸 좀 생각을 다시 같이 기억을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은 정자하고 난자에 수정되는 순간이고요. 사실 지금 생략돼 있지만 이 주위에 굉장히 많은 정자가 있겠죠. 네, 하나의 정자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정자가 여기 있을 겁니다. 자, 정자, 낭자의 생김새를 정리를 해봅시다. 그림에 보다시피 정자는 꼬리로 돼 있고 머리랑 꼬리만 돼 있어. 그 다음에 난자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머리 부분에 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유전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모로 되어 있는 꼬리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난자가 있는 곳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반면에 난자는 굉장히 크고 운동성이 없다고 했고요. 아주 천천히 수정되고 난 다음에 아주 천천히 굴러가듯이 성모 운동을 통해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난자의 핵의 유전 물질이 있고요. 정자의 핵처럼. 그리고 아까 그 그림 보셨던 것처럼 핵을 둘러싼 세포질에 왜 난자와 정자의 크기 차이가 그렇게 나는가 하는 데에 대한 답이 있죠. 네. 수정에 필요한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발생되기까지 자궁에 착상되어서 이제 임신이 되기 전까지 필요한 양분을 바로 이 난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정란의 발생에 필요한 영양분이 저장되어 있는 밑줄이 너를 띄고 있어요. 수정란의 발생에 필요한 영양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난자이기 때문에 난자에 굉장히 많은 양분이 있어서 크기가 정자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정자에 비해 난자가 훨씬 컸던 이유를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정자, 난자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자는 머리랑 꼬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머리에 핵이 있고 머리를 이용해서 움직인다. 꼬리를 이용해서, 꼬리를 편모라고 하는데 꼬리를 이용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난자는 핵과 많은 양분을 저장하고 있어서 운동세포보다 크고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자보다 크고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정자처럼 막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사실은 아주 움직이지 않은 건 아니고 수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천천히 굴러가듯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긴 해요. 정지해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용어 정리가 좀 나오는데 새로운 용어들을 우리가 염색체부터 하면서 용어들이 못 보던 용어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용어는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발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수정란으로부터 이제 개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발생이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수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생직세포인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수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생식세포인 정자에 들어있는 핵과 난자의 핵이 정확하게는 결합하는 순간 두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수정란을 형성하면 우리가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과서 197쪽에서부터 이제 수정란이 되고 난 다음에 단계를 또 볼 건데, 예전에 잠깐만 동영상 하나를 수정이 되어지는
그때까지 정자의 운동부터 난자와 수정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동영상 하나 잠깐 보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에 정자가 한 2억에서 3억 마리 정도가 평균적으로 있는데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이 만들어졌다는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과정을 좀 재미없는 과학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용어 정리해드리면서 아까 발생 용어 정리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수정 용어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결합하는 걸 우리가 수정란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수정란이 이제 처음에 세포 분열을 하는데 이게 이걸 우리가 난하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용어 정리입니다.
근데 이 나날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되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체세포 분열처럼 세포 분열이 되는데, 달랐던 점은 감수 분열, 감수 1분열에서 2분열로 넘어갈 때 간기가 없이 넘어가기 때문에 세포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직 안 배웠던 반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것처럼 얘가 나날이 되는 과정이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인데, 그 간기가 없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얘가 세포가 커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제 나눠지기만, 세포 분열만 일어나서 세포 하나의 크기가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나날이 다 끝나더라도 그 원래 그 수정란 크기에서 크기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세포만 계속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 분열만 일어나는 단계, 그러니까 나날이라는 단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날로 세포수가 충분히 많아지고 그럼 이제 착상이 되는데, 그 나날로 세포수가 충분히 많아진 포배가 자궁 내막 쪽으로 붙이면, 엄마 뱃속에 있는 자궁으로 이제 묻히는 현상을 착상이라고 하고, 이때부터가 이제 우리가 임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 또 그 교과서에 그 197쪽에서 우리가 단계를 다시 한번 좀 보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로 잠깐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가 그 197쪽에 보시면 배란에서 착상까지 과정이 잘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수업을 좀 진행할게요. 난소에서 배란된 난자가 정자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수정되는 게 보면은 이 수란관 거의 초입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난소에서 배란이 돼서 난자가 나오는 건 굉장히 느리고, 정자가 이제 여기 이 수란관 끝까지 와서 난자를 만나서 수정이 되는 거죠. 수정란은 세포 분열을 통해 2개, 4개, 8개의 세포로 나뉘는 난할이 일어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한 번 분열하면 2개가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세포기, 이세포배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게 한 번 더 이제 되면은 사세포배라고 말하는, 세포의 숫자라고 말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게 또 한 번 더 나눠주면 8세포배. 그 다음 이상은 더 이상 이제 카운트하지 않고 계속 수정 후 5일에서 7일 후에는 속이 빈 공 모양의 세포 덩어리인 포배가 되어 자궁 내막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이를 착상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드렸던 과정이 이제 8세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일어나요. 나날이 계속해서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이제 완벽하게 다 일어났을 때 포배가 되고, 그 포배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때 이렇게 오면서 수정이 돼서 이 수란관을 통해서 아주 천천히 움직여서 오는 거예요. 수정란이 아주 천천히.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거의 일주일이 걸린 거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될까? 내 몸에서 몇 센치 정도 될까? 오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그동안에 이제 나날이 일어나고, 순서는 수정란에서부터 한 번 세포 분열하면 2세포기, 한 번 더 하면 4세포기, 한 번 더 하면 8세포기. 그 다음에 계속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포배기가 되면 그때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자궁에 착상을 해야 이 태아가 되는 과정에서 양분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난자에서 가지고 있던 양분은 여기 착상이 전까지 쓰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서 보면, 처음에 난소로부터 난자가 배출되어서 배란이 되고요. 그리고 점자랑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수정란은 나날이라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나날이 일어나는 과정,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포배기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포배가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5일에서 7일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궁에 착상되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네, 되게 이것도 되게 긴 시간이죠. 이렇게 되는데도 이제 수정하고 나서 한 일주일이 걸린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착상이 되지 않으면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착상이 잘 되어야 임신이 됐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의 발생 순서를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별표를 좀 해볼까요? 순서를 좀 기억하셔야 되니까. 자, 난소로부터 네, 배란이 돼서 이게 정자액과 남자액이 만나서 수정이 되고, 그리고 무슨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드렸나요? 네, 나날의 과정,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나날의 과정을 거치면서 착상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태반이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교과서 198쪽에 보시는 대로 그 태아가 여러분들이 모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이제 형성이 되고 발달이 되어지고 37주 이렇게 지나고 나면 출산이 되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진 과정이겠죠. 사람의 발생 순서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합니다. 이거 별표 그린 거예요. 별표 맞나? 네. 선생님 마음대로 오늘 특별히 더 이 펜이 더 안 움직여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예쁘게 별표를 해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태아가 형성되는 과정은 착상이 되고 엄마 자궁벽에 이제 깊게 묻혀서 착상이 되고, 그럼 이제 엄마랑 아기가 태아랑 모체가 연결되는 태반이 형성이 됩니다. 태반이 만들어지고, 태아는 이 태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세포끼리도 계속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세포 크기가 어느 적정한 크기 이상 커지지 않는 이유도 이게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뭘까요? 네, 여러분 말씀하시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청 아니겠죠? 네. 물질 교환입니다. 물질 교환을 하고, 그리고 수정된 날로부터 약 266일 동안 이 발생 과정을 거쳐서 태아가 이제 엄마 문 밖으로 나오는 출산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네, 과정을 거쳐서. 그 교과서 199쪽에 보시면은 이거 이제 뭐 만들기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잠깐 생략을 하고 나날 과정하고 이제 나날의 의미에 대해서만 좀 보고 이 수업은 저랑 하는 수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할 게 되게 많은데 내용을 그 수업할 때 근데 이제 2반하고 3반, 8반, 4반은 이게 이제 시험 전에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교과서 201쪽에 있는 문제 풀어서 피드백 해야 되고, 여러분 질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올려주시고, 제가 제 문자 번호 찍어드릴 테니까 질문이 있으면 그리로 이제 전화를 주시거나 수업 중이 아닐 때 제가 바로 답을 해드릴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좀 안타깝지만, 아니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수업을 할 수 있을 때 수업이 들지 않았더라도 교무실에 오시면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보시고 질문해 주시고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어떻게든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날이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정자하고 난자의 수정, 뭐 교과서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라서 제가 좀 띄워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적으시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나날이 뭐였나요? 네. 수정란이 세포분열이 일어나는데, 이 수정란의 초기 세포분열을 나날이라고 하고, 이 나날의 가장 큰 특징은 옆에 계속 나오는데, 네, 체세포분열하고 비슷하지만 뭐가 없다? 네, 간기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간기가 없기 때문에 점점 이게 세포 성장하는 시기가 없어서 DNA 복제나 분열은 일어나지만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게 나날, 그러니까 세포 분열 중에서 나날이 다른 체세포 분열이랑 다른 점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뒷반 저랑 목요일날 수업을 하는 경우는 이게 마지막이라서 생식세포 분열하면서 이제 딸세포 수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만들어질 때 똑같이 생식세포 분열이니까 4개가 만들어져요, 딸세포가. 근데 난자도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4개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식물도 마찬가지고 난자 같은 경우는 4개가 만들어져서 살아남는 건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이제 극체가 돼서 뭐랄까 종류 퇴화돼 버립니다. 그런 걸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돼서 이 교과서 과정은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 좀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리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사람의 생식세포는 정자랑 낭자가 있죠. 네, 유성생식을 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발생 단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억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난자의 배란, 그 다음에 수정, 나날하고 착상되는 과정, 그 다음에 태반이 만들어지고 태아가 발달되는 과정은 198쪽에 사진으로 되게 잘 나와 있고요. 출산되는 과정까지가 사람의 발생 순서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교과서 199쪽의 스스로 점검 문제는 연필 드시고 거기 채우시면서 문제 푸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 후에 수정란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어나는 세세포 분열 과정을 뭐라고 했나요? 방금 또 말씀드렸던 난할입니다. 난할이고요. 태아는 모체와 연결된 뭐를 통해서 물질 교환을 한다? 영양분 주고받고 산소 얻고 한다 했나요? 네, 태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가끔씩 태반하고 탯줄하고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모체로부터 연결돼서 영양소랑 산소를 얻고 노폐물, 이산산소 배출하는 거는 태반을 통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임신기간 동안에 약물이나 뭐 음주나 흡연이나 이런 건 하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엄마가 여러분들 가셨을 때도 그랬을 텐데 특별하게 이제 아까 그 발생 과정 중에서 보시면 8주까지는 대부분의 기관이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한 2달의 시간인데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임신이 됐는지 모르고 그 시기를 또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신이 가능한 시기에는 이게 기관이 형성되는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술이라든가 뭐 담배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약물 하다못해 이제 감기약 같은 것도 너무 이제 독한 거는 위험하다고 하니까 주의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게 이 시기에 잘못 이제 이런 걸 복용하거나 하게 되면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여기까지 사람의 발생은 보고 여러분들 그 패들렛하고 퀴즈하고 풀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얼굴 보면서 대면 수업할 수 있기를 다음 시간에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